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빗장 풀리는 1조 공공 클라우드 시장입니다. 준비도 안 된 토종 업체들은 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안을 이유로 글로벌 정보기술 공룡 기업의 진입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정부와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빗장이 풀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말부터라고 합니다. 자, 클라우드 보안 인증 등급제를 시행을 하면서 국내 토종 클라우드 기업은 본격적으로 무한 경쟁이 들어가게 됐고요. 빅테크 공공시장에 잠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CSAP를 받은 기업만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KT, 네이버, NHN,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등 11개 기업이 이 조건에 맞춰서 CSAP를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공망과 민간망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를 하는 해외 업체들은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AWS, 그다음에 MS, 구글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자본력과 가격 경쟁력을 수반해서 첨단 기술, 상품 개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구축한 자체 생태계를 앞세워서 공공시장에 뛰어들게 된다면 국내 업체들은 힘겨운 싸움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토종 OTT 기업들이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기업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그들 안에서도 또 토종 기업들끼리도 싸워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것과 마찬가지이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시장을 푸는 건 좋다 이겁니다. 시장을 푸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가 사이버 공격을 발생하면 미국의 감섭을 받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보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이고, 국내 공공 클라우드 분야는 매력적인 시장인데 2025년도까지는 공공정보 시스템을 100%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공룡 기업들이 여기에 정말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CSAP 등급제가 시행이 된다면 보안 수준에 맞춰서 다양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토종업계들이 좀 위축이 좀 될 수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네이버와 NH 같은 기업들은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서 해외 클라우드 시장의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만 닫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관들이 해외 기업에서 공개를 막 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에서는 공매도를 막는 거죠. 이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는 투자를 안 하겠다. 왜냐, 니들은 공매도 치고 우리는 왜 못 치게 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매도가 일부 해제가 됐었고, 다시 뭐 잠겼다가도 다시 해제를 하고, 이런 이유들이 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가서 할 텐데, 우리도 당연히 그들에겐 외국인이고, 우리가 그들 나라 가서 공매도를 칠 건데,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도 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거에는 못 치게 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아무리 공매도에 대한 뭐 순기능과 악기능이 뭐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자, 근데 또한 이제 이렇게 펼쳐놓으면 일본 같은 기업들이 보시면 최근에 70%까지 외국 비중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주도권을 내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한국도 조만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힘을 써야 되는데, 사실 KT, 뭐 네이버,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공공 클라우드에서는 바로 NHN인 것입니다. 자, 전환사업 점유율이 30%로 선두라고 합니다. 자, 공공시장 1위 클라우드 사업자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NH 산하에 있는 NHN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지향하고 있고,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의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2022년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클라우드 사업의 고속 성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기술 부분의 매출액이 690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나 높아졌고요. 고객이 NHN 클라우드를 선택해서 시장의 경쟁력을 인정을 받고 있으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과 금융 분야의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성과를 이어나가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공 부분 시장에서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4월에 독립법인으로 출범이 되면서 4년 내에 2026년도까지 매출액을 8천억 원. 와, 대단하다. 8천억 원 정도 달성하겠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공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도 지금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 모델 지자체 시범 사업에서 6곳 그리고 3곳을 확보하면 6곳 중에서 3곳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네이버 클라우드가 한 곳, KT가 한 곳, 그 다음에 STS가 한 곳으로 경쟁사와 비교해서 가장 많은 지역에 클라우드 전환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KT 클라우드도 사업을 하고 있고 삼성 STS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 이 전략도 추구를 하고 있는데 사용자와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나 IoT라고 하죠. 사물 인터넷과 같은 초저지연 기술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내지고 있고 전력 효율 측면에서도 지방에서 전력 생산을 많이 하는 국내 환경에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가까이 활용할 수 있어서 효율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빗장이 풀리게 되면 어떠한 판도가 좀 벌어질지 기대가 좀 되면서도 또 그렇다면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NH 정도는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시장이 열린 다음에는 KT나 삼성 STS 같은 회사들은 여러가지 경쟁력이 밀린다라고 해서 우려스러운 점 때문에 하락을 하지 않을까. 물론 그 하락세에 더불어서 NHN도 같이 내려갈 수는 있으나 결국에 옥석 가리기가 끝나고 나면 NHN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현재입니다. NHN 일봉입니다. 자, 거래량 정말 많이 었고요. 아마 시장에서 좀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 네, 작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년 정도 거의 떨어지고 있고요. 반등이 없고 거의 최저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3년으로 넓힌다고 하도 5년으로 넓힌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10년으로 넓힌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거의 최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8,932억 원, 거의 9천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에서 전부 다 팔고 있는 상태이고요. 재무표 보시면 작년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까지 갔고 이런 회사가 3분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지 않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많이 회복이 되어 있고 연간 실적세로도 보시면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ROE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게다가 PER이 높고 배당은 주겠지만 이게 과연 줄지 모르겠고 작년까지는 안 줬기 때문에 자, 그래서 NH 같은 경우 지금 뭐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발전된 부분들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매수할 만큼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동사에서는 게임 회사도 좀 있고 네.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회사다 보니까 게이밍과 기타, 결제 광고 이런 것들로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올라온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기타 부분에 34% 해당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좀 주로가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게임에서는 조금 덜어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어쨌든 우리가 봤었을 때 그렇게 엄청나게 매력적이라고 좀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KT를 사느냐? KT를 사기에도 애매하죠. 여긴 벌써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통신주로서의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배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사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여기도 봤지만은 뭐 최대 1조 투자 유치에 국내외에서 많이 기업 가치가 4조 원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으로는 이걸로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최고점 거의 근처 도달했다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서 매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수하기가 좀 어렵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삼성 STS도 우리가 봤었던 구간이 뭐였었냐면 삼성전자 지배구조 재편 때문에 봤었습니다. 여기도 거래량 정말 많이 안 좋고요. 지속적으로 저점 오늘 저점 찍었네요. 네, 오늘 저점 찍었어요. 오늘 저점 찍었고 10년 만에 최저점에 다가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상장사이고 여기는 그래도 뭐 사고 팔고가 조금 뭐 있었지만은 뭐 여기도 기간의 매도 그 다음에
외국인도 보시면은 거의 매도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거의 약보합 정도. 자, 실적은 그나마 제일 좋습니다. 실적은 그나마 좋은데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줄었고, 나머지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늘었어요. 매출액은 많이 늘었지만, 네, PR 그 중에 제일 낮네요. PBR은 높지만, 그리고 배당 준다라는 거.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상승은 한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지금 뭘 사기도 애매하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뭘 사기도 애매해요. 그래도 클라우드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NHN이 부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이런 것과도 연결이 좀 되어 있고, 삼성전자가 공장을 증설하고 뭔가 한다면 내부적인 시스템을 삼성 SDS가 잡아줘야 되고, 클라우드 사업에서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좀 묵직하게 삼성 SDS를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거기 배당도 주니까. 여긴 배당이 거의 없고, 주가 떨어지면 거의 노답인 거고, 삼성 SDS는 거의 여기도 최저점인데 배당을 준다라는 것이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NH는 6주를 산다고 하더라도, 혹은 5주를 산다고 하더라도, 삼성 SDS는 한 주를 사더라도 배당금이 나온다는 거, 우선적으로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렇다면은 저는 SDS를 사는 게 낫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네, 정말 좀 뉴스를 처음에 봤었을 때는 굉장히 이거 종목도 상승을 하겠구나, 좋은 재료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뒤집어 놓고 보니까 딱히 뭐 이렇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남아는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 더 검토를 해보시고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